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윤희근입니다. 곧 다가오는 14일이 수학능력시험, 즉 수능일인데요. 마지막까지 힘내시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능이 끝난 이후에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들을 많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형수술도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기는 외모에 관심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어디에서 얻어야 할지, 내가 보고 들은 정보가 맞는 것인지, 나한테 또 적합한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성형외과를 가셔서 상담을 하시더라도 실패하지 않고 마음에 맞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팁을 드리려고 이번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체크리스트 5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나를 수술해준 의사가 성형외과 전문의인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겠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는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에 대학병원 같은 큰 수련병원에서 성형외과 환자들만을 주로 진료하면서 4년간 훈련을 받게 됩니다. 또 4년 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전문의 시험을 패스하여야만 성형외과 전문의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성형외과학에 대한 기초부터 수련을 받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성형수술의 해부학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미용 성형외과 역시 성형외과 영역의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경우는 잘 없겠지만은 만에 안에 생길 수도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성형외과 전문의만큼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는 전체 의사들 중에서 약 2% 정도만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성형외과들이 너무나 많지만은 실제로 전공 과목으로서 성형외과 수련을 받은 의사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팁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짜 후기나 과장, 과대 광고 등을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요즘 같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는 성형외과 전문의인 저도 어떤 정보, 맞는 정보인지 틀린 정보인지 또 이게 과장 광고인지 아닌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수험생들과 부모님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성형수술은 매직은 아니고 분명히 의학이라는 기초에서 이루어지는 수술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들 에 대해서 현실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수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인터넷 등에 떠도는 이미지나 동영상, 전후 후기 이런 것들은 20%, 30% 정도만 믿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실제 수술하신 분들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런 분들을 한 2-3분 정도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 인터넷의 정보는 참고 정도로만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무엇보다도 직접 수술을 염두에 두고 계신 병원에 방문하셔서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세 번째 체크리스트가 바로 그것인데요. 나를 수술해주는 집도의와 충분한 상담을 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도 어떠한 것인지 의사표현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다니다 보면 인터넷상에서 들었던 정보와는 좀 다른 느낌과 인상을 받으시는 것을 실제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술하시는 원장님과 상담하는 원장님이 동일한지 최근에는 그러한 것들도 좀 주의하셔서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성형수술은 의학이기도 하지만 환자의 니즈를 맞춰야 되는 미적인 영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의사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환자들의 원하는 부분을 많이 맞춰드리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물론 그것이 원한다고 해서 다 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본인의 의사와 원하는 수술의 방향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야기하시면 거기에 따른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형외과 있는 의미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술 후에 꼼꼼한 사후 관리입니다. 성형수술이 70%, 80%라면 20%에서 30% 정도가 사후 관리에 의해서 수술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 중에는 병원에서 담당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수술 후에 환자분들이 병원에서 말씀드리는 주의사항을 철저하게 잘 지켜주시는 것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수술이라는 것이 이제 수술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술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까지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수술의 종료는 수술 후 3개월, 6개월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수술이 끝나고 마취가 깨고 나왔을 때가 수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물론 실밥 뽑는 날 수술이 완료되는 것도 아닙니다. 회복 기간을 포함해서 3개월, 6개월 정도 충분히 사후 관리를 해주는 병원인지 꼭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꼭 이 병원이 상담할 때 나에게 꼭 필요한 수술을 권하는지, 아니면은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수술을 권하거나 내가 원치 않거나 별로 니즈가 없는 수술을 강권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도 조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통은 환자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환자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중심에 두고 상담을 하기 때문에 다른 수술이 필요하다면 권할 수가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는 수술들을 마구잡이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많은 수술을 무리하게 권하는 병원이라면 일단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벌써부터 수능 이벤트를 하는 병원들의 홍보가 경쟁적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을 것입니다. 성형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런 광고들에 관심을 가지고 보시게 될 거예요. 비용에 대한 혜택도 드리고 다른 어떤 부가 서비스를 많이 해주는 병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가격도 중요합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하지만 성형수술은 어디까지나 의술이기 때문에 인터넷 온라인에서 옷을 구입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죠. 네, 반품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우선은 네, 만약에 AS가 났을 때는 다른 상품을 AS 하는 것보다는 훨씬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최우선적인 선택의 기준에 두지는 않아야 되겠습니다. 예, 가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나와 맞는 병원인지, 병원의 평판은 어떠한지, 예, 그런 것들을 보고 직접 상담을 하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도록 권하겠습니다. 섀도우 닥터 유령 수술이라고도 하죠.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크게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지금도 해결이 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섀도우 닥터, 유령 의사들은 많이 없어진 편이긴 한데 아주 큰 병원들을 중심으로 아직도 조금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섀도우 닥터인지 아닌지는 환자분들이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은 상담할 때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병원에 대한 신뢰가 있고 믿을만한 병원이라는 사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꼭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좋지만 그냥 상담만 좀 받아보겠다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직접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윤희근이었습니다.